안녕하세요, 여몬입니다. 코인업TV와 함께하는 여몬의 코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및 활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차트의 전반적인 체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의 큰 그림, 전체 차트의 그림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는 이 컨텐츠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의 기초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트렌드 애널리시스, 패턴 애널리시스 두 가지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이동평균성, 무빙 에버리지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캔들스틱 차트, 그 다음에 각종 보조지표라고 하는 세컨더리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그 차트 분석의 전반 픽처입니다. 큰 그림이죠. 전체 그림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걸 그림으로 다시 보면요. 자, 집을 지을 때 그 기초를 하는 바닥에 바닥 기초가 잘 돼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언더스탠딩 차트, 차트에 대한 기초편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집을 지을 때 기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다는 거지. 트렌드 애널리시스 좌측에 트렌드 애널리시스, 오른쪽에 패턴 애널리시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무빙 에버리지, 캔들스틱, 그 다음에 각종의 보조지표가 있어요. 자, 이게 전체 차트를 구성하는 큰 그 전체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캔들스틱, 그 다음에 무빙 에버리지 이런 모든 분석도 트렌드 애널리시스, 패턴 애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의 전반적인 차트 분석의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차트 분석의 기초편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의 기본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왜 필요할까요? 자, 인간은요, 신은 인간에게 미래를 보는 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신이 인간에게 미래를 보는 눈을 줬다고 하면 신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은 그 인간에게 미래를 두지 않는 것은 신의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그 인간에게 적당히 살 때 필요한 정도의 머리를 줬어요. 그게 대충 IQ로 보면 한 100 내지 150을 인간에게 그 머리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자인 신은 그 IQ가 무한대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100 IQ로 무한대인 어떤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비트코인의 가격, 주가를 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그 대상이 주식이나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과거 역사를 보고 미래를 보려 하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는 과거 투자자들의 행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 투자자들의 행동과 심리가 그 당시에 차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지, 이걸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트가 많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 기준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차트는 투자자에게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나침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따라서 어떤 매매 시점을 포착하는데 용이하다. 그래서 차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필요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과학적이질 않아요. 과학적이질 않아서 차트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서는 아주 조금밖에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차트 분석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게 이제 그 과학적이지 않다고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보면요, 이제 차트가 잘 맞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차트가 잘 맞을까요? 그래서 차트가 믿을 만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차트는 과거 투자자들의 행적이에요. 과거 투자자들의 행적이고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이
미래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미래를 본다는 것은 비합리적이에요. 그렇지만 차트에는 인간의 그 본성이 다 나타나 있어요. 폭락할 때 그 주가가 하락하는 그 모습이 차트에 거리죠.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성은 인간의 본성과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트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고 차트를 판독해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차트 활용이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너무 믿어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는 역사적인 기록일 뿐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서 어떤 기술이고 그 대신 이건 뭐 차트가 잘 맞아요? 그리고 잘 맞으면 과학적이겠죠. 그래서 not science but art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차트 분석의 기본 가정과 철학이 있습니다. 차트에는요, 그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차트에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반영되어서 수요 공급의 결과로 가격이 형성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본의 어떤 그 가정과 철학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추세를 가지고 움직여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것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관성의 법칙, 뉴턴의 제1법칙에 대한 관성의 법칙이 그대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속성, 정지하는 물체는 정지하려고 하는 속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에도 그런 속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생각해 가지고 차트 추세 분석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역사는 반복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가 그대로 과거의 차트의 움직임이 미래의 주가가 그대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여기 보세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리듬이 있다는 거죠.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의 순환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통해 가지고 주가의 전환 시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차트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차트를 분석하는 능력, 차트를 분석하는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 차트를 통해서 우리는 추세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추세의 생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있는 시세인지 곧 멸할 시세인지 젊은 시세인지 늙은 시세인지 또 새롭게 출현하는 시세인지 아니면 그저 기술적 반등을 했다가 많은 작은 상승과 작은 하락하는 이런 시세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차트를 보고 파악하는 눈과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그 각종의 투자 주체가 있어요. 개인, 전문 투자자, 초보자, 기관 투자자, 법인 투자자, 별 투자자가 많이 있는데 그 투자 주체가 누구인지 그 투자 주체의 어떤 지금 상태와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 이 차트에서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매매 행태를 보고 지금 어제까지 이루어진 투자 주체가 내부자이다, 초보자이다, 전문가이다 이런 걸 우리가 판독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동평균선 분석을 통해서 그 매수 심리를 파악하는 이런 눈을 가지는 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차트 분석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고 이런 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되질 않겠죠. 많은 차트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면 이런 숨겨진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열심히 투자하는 사람을 차티스트라고 하는데 차트에 근거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차티스트의 수칙과 매매 방법이 있어요. 차티스트의 수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얘기는 제가 쓴 얘기입니다만은 차티스트는 그 1번의 수칙이 뭐냐? 내려오는 칼은 잡지 않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2만 불에서 15,000불, 5,000불이 떨어져 많이 떨어졌죠. 그 떨어지는 거 사다 싶어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10,000불이 됐다 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 엄청 싸죠. 2만 불에서 반이 부러졌는데, 그러면은 이거 싸다 싶어서 이 칼을 잡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차티스트는 이렇게 하는 거지. 하루 그 내려오는 칼을 잡는 사람은 차티스트가 잡는 것이 아니고, 주식의 경우에는 펀더멘탈리스트가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 비트코인은 양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거꾸로 다 다른 얘기로 삼성전자라고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의 그 시가총액은 100억인데 삼성 그 전체 자산 가치는 150억이다 라고 하면, 자산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싸네 라고 하는 펀더멘탈리스트가 싸다는 이유 때문에 내려올 칼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펀더멘탈리스트가 내려오는 칼을 잡아주면 그걸 확인하고 차티스트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티스트는 내려오는 칼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차티스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트렌드 팔로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렌드 팔로잉을 하고, 또 물리면 차티스트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세에 떠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투자를 하다가 물립니다. 물리면 어떻게 하나요? 장기 투자를 해요. 존버합니다. 존버해요. 자,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서 이게 장기적으로 엄청난 가격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장기를 투자를 합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서 50% 시세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건 뭐 50% 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1억 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1억을 기다리면서 이걸 갖다가 2년 3년 보유하게 되나요? 다 오랫동안 보유하는 사람, 물려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 또는 알트코인이 작년도 해가지고 1월달에 거의 다 물렸죠. 물려가지고 지금들 사람들 팔고 있지 않아요? 왜 팔고 있지 않을까요? 본전 심리 때문에 팔지 않아요. 그리고 차티스트는 이렇게 시세에 떠내려가는 시세에 깔고 떠내려가지, 시세에 떠내려가지 않다는,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내려가서 안 되려고 하면 차티스트는 추세에 따라서, 아니면 정광석가처럼 파는 거예요. 추세가 형성되면 정광석가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티스트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고 확인하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의 방법이 역행 매매의 방법과 순행 매매의 방법이 있어요. 역행 매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다 싶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자산 가치는 150억인데 시가총액은 100억이다 라고 하면 싸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면 싸다 싶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예상해서 사고, 고점이다 싶어서 고점을 예상해서 비해서 파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역행매매라고 해서 컨트레리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와 반대로 투자하는 방법을 순행매매라고 하는데, 차티스트는 순행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을 확인해서 사는 거죠. 내려오는 시세에 사지 않고 이렇게 확인하는 시그널을 보고 사라는 거죠. 올라가는 시세에 팔지 않고 꺾이는 걸 확인하고 싸게, 꺾이는 걸 확인하고 바닥을 확인하고 약간 비싸게, 그래서 약간 비싸게 약간 싸게 하는 이 신호를 의미를 알고, 이게 신호다 싶으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신호를 정확하게 나름대로 이 신호이면 팔아야 되는 신호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걸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초급 기초편 이후에 중급편에서 공부를 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차트는요, 그 많은 차트가, 코인의 수만큼 차트의 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차트가 서로 설명력이 다릅니다. 차트의 종류에는 단기를 설명을 잘하는 차트, 중기를 설명을 잘하는 차트, 장기를 설명을 잘하는 차트, 천정, 바닥, 횡보 국면을 잘 설명하는 차트가 각각 달리 설명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상황과 환경에 맞는 차트를 골라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그 차트에 따라서 설명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는 또 차트별로 신뢰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단기 차트는 장기 차트에 비해서 신뢰도가 낮겠죠. 자, 그 다음에 차트가 분산 확장된 차트는 수렴된 차트에 비해서 신뢰도가 낮아요.
신뢰도가 틀릴 확률이 많다는 거죠. 보내는 신호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이 좁은 시각으로 보면 모양이 괜찮다. 이 차트가 모양이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확장해서 넓은 시각으로 보면 이런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 좋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좋다고 하는 그림이 넓은 시각으로 보면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갖다가 좁은 시각의 함정이에요. 이게 단기 차트의 신뢰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장기 차트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차트에는 많은 종류의 차트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간별로, 구명별로, 전체, 개별을 잘 설명하는 등등의 차트가 있는데 그 차트를 형태별로, 기간별로 저렇게 정리를 제 나름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종류의 차트가 있는데 이런 많은 차트에 너무 현혹되거나 목을 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는 차트를 찾아가지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심플하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고, 초기 차트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많은 차트에 현혹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물론 가상화폐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다양한 차트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만은 뭐 하나의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니겠죠. 많은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복잡한 길을 돌아 자기의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엔 2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트에 확신을 갖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차트에서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서 자기가 그 매매에 활용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편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다음번에 중급반 시간에 차트의 강론에 해당되는 다양한 형태의 차트를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